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참고로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고 있으며 점점 더 위협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90.8을 기록했고요. 오늘 3.96%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300대가 무너졌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19.3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26.78%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31.9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7.9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함을 호소했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AI의 수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4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고요.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블랙웰 칩의 대규모 생산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며 AI의 사후 훈련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웰이 이에 최적화되었다고 강조해 많은 수요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인 딥시크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와 가이던스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불안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과 다르게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2025년 AI를 이용한 테크 주식의 순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유럽의 판매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계속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많은 언론들이 테슬라의 FSD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의 살해 협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론 머스크를 나치라고 말하며 공격하는 일도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말이 나치를 옹호하는 말이라며 폴란드에서는 테슬라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모든 언론과 정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론이 정치에 참여한 이후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신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강요 회의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성과를 홍보하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확인한 뒤 정부 효율 부서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며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정부 공무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미국 공직사회의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이 영광이며 그는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운영해야 할 사업이 많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해내는지 묻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희생하며 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했고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몇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스스로를 겸손한 기술 지원자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지팀이 하는 일에 대한 거의 문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정부 컴퓨터 시스템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 중 많은 것이 극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고 시스템에 오류가 많으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팀의 전체 목표는 엄청난 적자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2조 달러 적자를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이제 국방부 지출을 초과합니다. 국방부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자에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사실상 파산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이며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참고로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고 있으며
점점 더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합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실제로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7조 달러 예산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지는 정말 대통령과 기관 및 부처를 위한 지원 기능입니다. 그 절감을 이루고 사기와 낭비를 15%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To help achieve those savings and to effectively find 15% in reduction in fraud and waste. 우리가 증거를 내밀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라고 묻는데 도지급에 가면 항목별로 하나하나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면 매우 빨리 고칩니다. 예를 들어 USAID에서 우리가 실수로 아주 잠깐 취소한 것 중 하나는 에볼라 예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에볼라 예방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 에볼라 예방을 복구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에 1조 달러 적자 감축을 달성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9월 말까지 매일 40억 달러를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4 billion per day, every day, from now through the end of September. But we can do it, and we will do it. Thank you.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미국이 2조 달러의 적자를 계속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정치인이 해도 될 일을 굳이 일론 머스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싶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폭스의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인 찰스 가스파리노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4개월 동안 도지 부서를 위해 일할 계획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사무실에서 자고 있을 정도로 도지에 열심히 일하고 말하며 4개월 정도면 도지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2025년 2월이라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4개월 뒤는 바로 6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월에는 테슬라의 빅 이벤트인 로보택시의 출시와 저가형 모델인 모델2의 공개를 예정하고 있기에 과연 이때 맞추어서 다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돌아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중국에서는 FSD가 출시되어 많은 라이브 방송으로 테슬라의 FSD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이 중국의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의 1호 배송을 시작했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분이 중국의 첫 번째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모델 Y를 인도하는 분들에게는 화려한 이벤트를 중국에서는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의 배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 Y의 인도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테슬라 차이나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신형 모델 Y가 중국 판매에 대한 모든 규제 절차를 완료했음을 시사했었기 때문에 3월 전 출시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신형 모델 Y는 세금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이 새로운 모델 Y 런치 시리즈는 후륜 구동 및 사륜 구동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고, 또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런치 시리즈가 줄지어서 고객에게 배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2월 말까지 새로운 모델 Y의 런치 시리즈를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일반 버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매장에서는 연속해서 나오는 테슬라의 모델 Y를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 Y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FSD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배포되어 있는 FSD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 길을 건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FSD가 판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건너고 있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FSD는 많은 카메라로 한 번에 확인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중국의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FSD를 이용해서 지나가려고 하지만 배달용 오토바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운전을 해도 여기를 지나가는 것은 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FSD는 잠깐 서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핸들을 올리면서 이것을 지나가려고 하고 또 앞에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으면서 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좁은 골목이고 오토바이와 차량이 다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잠시 오토바이가 기다리자 이것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 개를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오른쪽에는 자전거도 있고 정말 이 길을 FSD로 갈 수 있는 게 맞나 싶지만 정말 계속 끊임없이 전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다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전진을 하면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언제 이 FSD를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개입하게 되는지를 카운트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표시를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0으로 되어 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이 사람이 개입해서 이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FSD가 차선 변경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적이 있어서 그때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직 출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도로를 잠깐 헷갈리는 정도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중국에서 FSD를 사용한 경험담이 나오면서 놀라운 점은 중국에서 대규모의 테슬라 테스트 차량 없이 이 데이터 훈련도 없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글이 올라왔었고 이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중국의 도로와 표지판 영상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 이 영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일론이 말한 이 시뮬레이션이란 말 때문에 전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러면 이거 나도 시뮬레이션으로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시뮬레이션만 돌려서 일론 머스크처럼 중국의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면 이 그동안 테슬라가 모은 실주행 데이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학습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데이터 없이 이 자율주행의 최강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구독자님께서 주셨고요. 앞으로 개나 소나 자율주행 다 할 수 있는 거고 테슬라는 경쟁력을 상실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나타났습니다.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아무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적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율주행도 아무나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는 2018년 드라이브 AGX라는 플랫폼을 발표했고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미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똑같은 자동화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움직이면 공장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가상 공간에 물체를 놓고 현실감 있게 만들게 된다면 옴니버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이 옴니버스가 현실과 비교해도 엔비디아의 가상현실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가상도시를 만들어서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표가 무려 3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쯤에는 엔비디아가 현실과 똑같은 가상도시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도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현실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는 도요타와 자율주행의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했고요. 또 BYD의 전기차와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주행 데이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요타와 BYD에서 실주행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 이런 가상도시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정말 가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말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매트릭스란 게임에서도 겉모습만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쉽게 되지 않지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현실처럼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가 있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런 움직임을 구현할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테슬라와의 차이는 데이터의 양과 그 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한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경망 훈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도요타와 BYD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만큼 빠르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테슬라와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중국 자율주행 업체인 바이두 역시 아폴로 플랫폼에서 HD맵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교통 환경은 굉장히 혼잡한 경우가 많아 이 중국의 영상만으로는 테슬라처럼 적용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이 많은 중국 기업은 또 라이다와 같은 추가 센서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테슬라와는 그 훈련 방식이 다르며 이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현실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 테슬라의 시뮬레이션 성공은 방대한 실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쟁사들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비슷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이 효율적인 훈련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아직은 비슷한 회사를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가 중국의 도로 영상을 보고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도 자율주행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의 도로와 교통 표지판에 대한 공개 영상은 유튜브나 기타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이 한국은 도시화된 환경과 규칙적인 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오히려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이 이미 주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작지만 실주행 데이터도 축적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중국은 이런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한국은 이런 데이터 반출에 대한 규제가 덜 엄격한 상황이고 이 말은 테슬라가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훈련에 활용할 수도 있고 중국보다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율주행 허가와 안전성 테스트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 과정이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준비하기 위해 테슬라의 미국 엔지니어 팀이 중국으로 파견되어서 현지 팀과 협력해 초기 설정을 도왔다고 하고 이 중국 내 테슬라 엔지니어링 차량이 작년부터 수집한 도로 데이터를 활용해 FSD의 알고리즘을 훈련했고 이 테슬라는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FSD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준비한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 것과 또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승인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던 것을 보면 대략의 시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5년 초에 이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지금 그 계획대로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말에는 중국에서 비감독 FSD의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2025년까지는 중국의 FSD로 매우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2026년 중반쯤에는 감독판 FSD가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고요. 이 중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감독판 FSD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